오늘의 경제 뉴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경제핏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금리를 내는 게 얼마만입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 네, 뒤에 다시 얘기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드디어 내렸잖아요. 예. 네, 3.5%에서 0.25% 내린 3.25%로 조정했습니다. 예. 이로써 가장 길었던 동결 행진을 마치고 금리 인상 시작 3년 2개월 만에 피봇, 즉 통화 정책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금리를 조정한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내수 경기 위한 것도 있는데 금리 인하 배경 보면 미국의 영향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미국의 금리 인하를 큰 배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로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뜨겁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전주보다 0.1% 오르면서 4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폭도 줄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액은 9.7조 원에 달했는데 지난달에는 5.2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소비와 투자 모두 줄어든 내수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처럼 B컷, 그러니까 0.5%포인트씩 큰 폭으로 내릴 상황은 아니라면서 속도는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영끌 쪽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외에 없는 금융안정이라는 고려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기의 금융 비용, 자기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하느니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총재는 8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하느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만큼 시장의 대출금리도 함께 낮아지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3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로 그나마 가라앉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리 인하로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닐지 하는 우려 역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